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MC 윤재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대한민국이신데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직업 군인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님 본인 소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약 20여 년 군생활을 하다가 군생활 도중에 마약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전역 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현재는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윙. 양쪽 다 열리는 거요? 예, 비싸죠? 2억 가까이. 2억 원짜리 윙차를 끌고 다니시는 사장님이시네요? 예, 예. 불명예제대인데 마약을 예.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을 하게 된 동기는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예. 지금은 안 하시죠, 설마? 예. 죄값은 치르신 거죠? 예. 재판을 받고 이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전역을 했거든요. 징역 1년에 선고를 유예한다. 굉장히 간대한 처분을 받은 거죠. 마약 판매범을 검거하는데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민간 검찰과 협조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냥 잡기만 하신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마약을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한창 나왔죠. 뉴스에 나왔었고 네. 얼마나 좋길래 끊지 못하고 하는 것인가. 막연한 호기심이 발동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 친구가 마약을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 예, 그 순간에 뭐 깊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한번 하게 된 거죠.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독되신 거예요? 중독이 됐었죠. 딱 한 번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일망타진하셨다는 것보다 군대에서 정보나 수사 쪽에 계셨나 보네. 예.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분인데 호기심이 있으셔갖고 직접 하셨네. 예. 선고 유예됐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절대 안 하신 거 맞죠? 또 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한참 하다가 검거가 돼가지고 민간 교도소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나온 게 끝입니다. 2번 걸렸는데 한 번은 선고 유예, 민간에서 걸린 거는 집행유예네요. 예. 결혼하셨을 때 그러신 거예요? 예, 이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지금은 잘 살고 아, 있습니다. 재혼을 하셨고 군대에서 했을 때랑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하고 사회에서 했을 때는 몇 살 때예요? 제일 처음 했던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고 사회에 나와서 한 몇 년간 안 하다가 30대 후반 마지막으로. 지금 나이가 이제 57세시잖아요. 예, 20년 전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군대 잘린 다음에 먹고 사시려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마약으로 인해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잃었고 가정이 깨어졌고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지 못한 거는 저한테는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네. 막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눈에 밟히니까. 예, 어떻게 하든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컸었기 때문에 네. 그때 몇 살이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또 밑에 놈은 7살. 엄마 없이 키운다는 게 장난이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그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다 키우셨죠. 완전 불효자네, 불효자. 곧바로 또 재혼을 했습니다. 공백 기간 없이. 와, 어쩜 그렇게 해맑게 말씀하시지는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신가 봐. 재혼한 다음에 또 마약에 손 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예. 근데 왜 정신 못 차리신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았던 그 기억, 그 기억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머릿속에 이제 잠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네. 우연찮게 또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옛날에 마약했던 사람들과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다든지 전화 연락이 되었다든지 뭐 이럴 때 그 옛날 그 마약했던 그 좋았던 그 기억들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30대 후반에. 예. 그럼 지금은 어떻게 참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건강도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잖아요. 운수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서울에 빈손으로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하고 어머님하고 제가 이제 모셔야 되는데 이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도 매우 안 좋아진 있는 상태고 네네.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의 배달, 자가용 운전, 식당, 버스 운전 다양하게 하셨는데 예. 주로 운전 쪽이네. 네, 주로 운전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요. 와, 그래도 10년 만에 2억짜리 차 산 거면 성공하셨네요. 사업하실 분한테 한 가지만 제가 경험상 네.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공직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번듯하게 가게를 차리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망했잖아.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나 이 주변을 의식해가지고 네. 가게 위치라든지 매장의 규모라든지 직원을 몇 명 쓴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보면은 뭐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서 있어 보이려고. 네, 그렇게 하면 100% 이제 망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 경험상 제일 밑에서부터 경험을 맞아. 짜장면 집을 하나 창업을 한다. 돈만 있으면 창업해야 되겠죠. 네.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배달도 해보고 홀 서빙도 해보고 그다음에 특히 주방 일을 내가 할 줄 알고 주방장이 없어도 내가 가게를 혼자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때 가서 사업을 열어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기는 그냥 사장이고 월급 주방장 구하고 네. 아줌마 구하고 홀 서빙 구하고 배달 사람 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방장이 안 나오면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저도 큰 수업료를 내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종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보고 그래도 될 것 같으면 하라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10년 되셨는데 어떤 화물을 운송하시는 거예요? 회사 상품 같은 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상품. 예. 영업용 택시도 하셨잖아요. 네. 개인 택시 하시지 그러셨어요. 택시를 해봤지만은 택시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트럭은 화물을 태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화물은 말이 없잖아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그 스트레스는 참 말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그런데 화물은 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네. 뭐 내가 브레이크를 좀 밟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네. 네, 굉장히 편한 거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굉장히 약합니다. 마약을 해서 얻는 쾌락보다도 내가 검거가 됐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이 네. 더 커야 내가 이 쾌락을 중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약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겁나니까 안 할 건데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더 세져야겠다 처벌이. 예, 100% 근거가 됩니다. 마약 사범은 자기 스스로가 근거될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도망을 간다든지 피해망상이 오는 거네. 예,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신고를 하기도 하고 자수를 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잡히냐 내일 잡히냐 이게 문제지 필히 근거가 되거든요. 100% 잡힌다. 예.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잡혔어. 처벌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보통 초범일 경우에는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너무 관대하다. 교도소에서 제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예. 교도소가 너무 편합니다. 환장하겠네. 거기 없는 게 없어요. 뭐 텔레비도 있지, 선풍기도 있지, 먹을 거 많지. 뭐 술 담배만 못 한다 뿐이지. 예. 뭐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그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는가? 저도 교도소 갔지 않지만은 야.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또 나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교도소에 가기가 싫어야 범죄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법이 무서워야 범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그런 어떤 예방 효과라는 게 형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벌이 예방 효과가 없으면은 그 효과가 있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분들한테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마약을 하면은 무조건 잡힌다. 자기가 자수를 하든 자기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풀어서 잡히든. 그렇지. 그렇게 많이 불더라고. 연예인들도 하나 걸리면 전부 다 불잖아. 예. 어떤 유행이든 무조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히면은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가 되고 하면은.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예, 전과자 되고. 그리고 또 교도소에 가면은 마약 사범은 마약 사범끼리만 방에 가둬놨습니다. 눈만 뜨면 하는 얘기가 마약 얘기입니다. 오히려 큰 마약범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재범률이 아주 높죠. 집행유예를 받고 자기가 출소를 했다. 보호관찰 처분은 1년, 2년 받고 예. 또 약물 교육 160시간, 180시간 이렇게 이제 교육 명령을 내립니다. 약물 교육 받으러 가면은 마약쟁이들만 옵니다. 교수라든지 그 정신과 의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효과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마약범들은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그거를 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